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IR 분석에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 본격 진입이라는 제목의 매수 리포트 들고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도 더 들어볼 내용이 많을 것 같네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삼성전자이고요. 키움증권에서 4월 5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 본격 진입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그간의 조정을 거쳐온 주주분들이라면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리포트들이 10만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모두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리포트를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리는 IDM,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이고요. 인텔사 같은 경우가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P라고 하면 설계 기업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펩 리스는 자체 브랜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설계 판매를 하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고 설계 판매를 하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을 제조용 설계 도면으로 재디자인해주는 부분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나 삼성전자, 그리고 UMC, SMIC 같이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외주 생산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한 파운드리라는 부분으로 반도체 업종을 또 구분해 볼 수 있고요. OSAT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전체를 총칭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키징, 테스트 등이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이 후공정 전체를 다 커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ASE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국내 업체로는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 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종합 반도체부터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OSAT까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확장하고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1분기, 이제 내일이면 잠정 실적치가 나올 텐데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9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크게 전망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0조까지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키움증권에서 추정하기는 9조 2천억 원 시장 기대치를 넘길 것이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9조 원 안팎이었는데요. 9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넘길 것이다.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시장 기대치 상회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 반응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액은 60조 1천억 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해서 전 분기 대비, 동분기 대비 2% 하락하고 2%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반도체 쪽에서는 영업이익 약 3조 8천억 원 해서 오스틴 공장이 조금 가동이 멈췄던 부분이 반영될 것 같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790억 수준으로 동분기 대비 79% 급감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다시 상승해야 맞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올해 1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멈춰섰던 것들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 4천억 원으로 동분기 대비 동일하게 77%좀 감소한 영향입니다. 북미 고객 수요 측에서는 면에서는 비수기로 해당이 되고요. 다만 중국 쪽으로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노트북에도 OLED 탑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공장 가동률이 약 90%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살아난다라는 부분을 읽혀지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IM이라고 하죠. IM은 이제 IT 모바일 부문으로 스마트폰 쪽을 보시면 될 텐데요. 영업이익 4조 2천억 원으로 동분기 대비 72% 증가가 전망됩니다. 갤럭시 S21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가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문의 평균 판매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시장이 움츠러들었다가 다른 가전이나 가구, 리모델링, 그리고 건설주까지도 일부 펜트업 수요와 경기 회복 수요에 맞춰서 일어나 준 모습들이 지난해 연말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눈에 가장 가까이 보고 있었지만 교체 주기가 있었을 뿐 스마트폰이 굳이 망가져서 바꾸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던가 뭔가 스마트폰 소비에 있어서는 한 섹터 또는 한 사이클 정도가 한번 지연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교체에 대해서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21년도 꼭 보셔야 할 섹터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OLED와 함께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도 말씀을 드려왔듯이 IM 부문에서는 동분기 대비 72%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회복과 성장 전망이 적중했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C입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영업이익 7천억 원 수준으로 동분기 대비 20% 감소되었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TV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가 증가했고 판매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요 비수기, 특히 북미 쪽에서의 수요 비수기, 계절적 요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C,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비수기 여파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2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 매출액이 60조 3천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60조 1천억 원, 2분기 60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분기 10조 3천억 원, 1분기는 9조 2천억 원.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수요 회복과 비수기를 통과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 90% 디스플레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가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에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 번은 출렁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개월여 이상 11, 2주 동안 조정을 이어온 국내 증시 상황을 본다면 이번에 잠정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 상승을 했던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출렁일지 출렁이지 않을지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진다라는 전제 아래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면 나는 놓쳤는데 매수할 걸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출렁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다. 분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60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0조 3천억 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전망입니다. D램과 낸드 부문의 실적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이후에 가격 상승,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이 예상됩니다. 낸드 부문은 SSD와 낸드 웨이퍼 강세 효과가 있어서 동분기 대비 5% 이상의 가격 성장이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부분이 좀 많이 적다라는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 있어서도 애플 쪽으로의 플렉서블 OLED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폰 쪽으로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적었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소폭 적자였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좋아질 긍정적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은 이보다 더 서프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목표주가 10만 5천 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10만전자,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들의 추정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목표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꾸준히 하향할 때에도 잠정 목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국민전자의 위력,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10만 전자를 달성하는가? 그리고 코스피 3000, 3100, 코스닥 1000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국민주들 시총 상위주들이 으쌰으쌰 지수를 견인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가 말로만 10만 전자가 아니라 곧 올 현실이다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지루함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등 인텔까지도 나서서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한 오스틴 공장도 이제 가동 정상화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오늘 한번 해보면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추세를 그리기에는 최근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이 구간에서의 상승은 이미 잘 다져왔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의 상승을 이미 다 만회를 했고 이 구간에서의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1월 11일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약 주봉으로 따지면 11주, 1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조정을 이어왔습니다. 이 조정 이후에 급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 기대감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의 채비를 하고 상승의 효과가 지금 주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언제 매수를 할까 기다리다가 지금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10만 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과 자금들, 유동성의 힘이었죠. 96,800원의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10만 전자는 우리가 꼭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당기 순이익 자체가 올해 전년 대비 34% 성장하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30% 육박하는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본다면 잠정 실적 발표에 의해서 한번 출렁일 때 아직 매수하지 못했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고, 그래도 보실 때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오늘 리포트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리포트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한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번 주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함께 의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